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쿠다 히데오의 신작 경찰 소설 리버 2권짜리 책 네. 읽고 있고요. 오늘 설날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연휴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연휴에 저 시간 남고 할 일 없으시면은 김소영의 라디오 북클럽이라는 MBC 프로그램 출연했나요? 있는데요. 출연했어요. 그거 지금 그거, 그거 얘기 예. 설마 했는데. 저 팟캐스트나 나의 영어 해방일지.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 1월 26일 날 아니 지금 혼비님 방송된- 지금 설날 아침부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아니 설마 했는데 거기에 깨알같이 자기 그리고- 방송 출연을. 나의 영어 해방일지 아니고요. K를 팝니다로 출연했습니다. 페이를 아. 판니다로 출연했어요. 네네네. 아. 하지만 제가 뒷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가서 여행 준비 기술이랑 다 하고 오셨다는 원래 이제 이야기를. K를 팝니다로 섭외가 됐는데 자연스럽게 영어 해방 일지까지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갔죠. 근데 작가님이 오프닝 멘트를 여행 준비의 기술에 나오는 문장으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너무 웃기다. 자연스럽게 세 권 다 얘기를 하고 왔죠. 그 방송 나가서 책걸상 홍보도 하고 왔나요? 아니면 너무 실망인데? 대체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뭐 부끄러워요?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그런 거보다도 제가 진행하는 책 방송에 비해서 여긴 너무 고급지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우리는 그냥 대본 없이 떠드는데 뭐, 거기는 근본 있는 데잖아요. 네. 약간 자학적인 발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댓글 좀 읽을까요? 네, 들어주시죠. 그래요님 옐로우 페이스 읽고 있는데요. 초조해 죽겠어요. 반에서 뒤에서 놀던 학생이 1등 시험지를 컨닝하니까 들키지요. 적당히 베꼈어야지. 그나저나 작가가 96년생이라고요. 잘 읽히고 공감도 잘 되고 재밌고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저는 엘로페이스 작가가 96년생인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그레고리오님 댓글 보니까 새삼 96년생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96년생이라는 그 연배까지 고려하면은 옐로우 페이스는 참 잘 쓴 거죠. 재밌게. 네, 재밌게 잘 쓴. 모리셔스의 댓글은 기니까 YG가 읽어주시죠. 네, 모리셔스님, 도대체 이런 책을 어디에서 추천받아서 혹은 발견하셔서 읽으셨는지 정말 방송 듣고 너무 솔깃하고 궁금하여 바로 읽어보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늘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조금 해소되었고 왜 얘네는 투표 시스템이 이따위인지 트럼프 당선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유 등 전 세계가 나아가 후퇴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살짝 훔쳐볼 수 있었던 너무 유익한 독서였습니다. 아마 그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의 30년의 위기, 제가 그 유혹하는 YG를 했었는데 그 책 이야기신 것 같아요. 임명목 작가의 러시아는 무엇이 되려 하는가도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임명목 작가님의 러시아는 무엇이 되려 하는가도 같이 추천했었죠. 그 책을 재밌게 읽으셨던 분들은 이 책도 추천합니다. 조금 더 확장된 세계관과 자세한 디테일들을 고급진 용어들로 반복 설명해줘서 초반 어리버리 좀 하다 보면 중반부터는 진짜 술술 잘 읽힙니다. 이거 벽돌책 아니에요. 레퍼런스 빼면 370쪽밖에 안 된답니다. 이거 약간 YG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신 YG님께 감사 인사드려요. 또 좋은 책 많이 추천해주세요. 약속. 네,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콩피아님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YG는 책 많이 읽으면서 드라마까지 많이 보는 거 신기합니다. 전 원래 책, 영화, 드라마 적당히 봤는데 올해는 유독 책에 빠져서 110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우와. 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드라마는 아예 못 봤어요. YG님은 더 많이 읽으면서 대체 다른 것들까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독서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걸까요? 독서할 때마다 독서 어플 기능을 써서 책마다 순수 독서 시간이 뜨는데요. 마이클 코넬리 블랙 에코를 읽는 데는 9시간 41분, 시인 읽는 데는 9시간 22분
걸렸습니다. 이게 홍피아님이 우와 시인 나왔다. 그 혼비님한테 마이크 코넬리 우리가 유혹했잖아요. 네. 같이 유혹당하셔가지고 아, 그러네요. 읽기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마침 저도 블랙 에코랑 시인이 딱 두 권 있거든요. 어머 너무 반갑네요. 블랙 에코나 시인 9시간 반 정도면은 이 정도면 표준 조금 느리신 조금 건가? 느리신 네, 거예요. 약간 네, 느리게 네. 읽으시는 편. 네. YG는 마이클 코넬리 작품 뭐 한 400쪽 된다 그러면 뭐 그냥 한 6시간, 7시간이면 읽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더 짧은 것 더 같은데요. 짧아요? 와. 네. 그럼 리버 같은 대충 거 읽네요. 얼마나 책을 참. 얼마나 읽어요? 리버 정도면? 리버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 일본 시작해서 어. 그 다음 점심 때 오후쯤에 리버 2권을 끝냈으니까. 근데 리버는 저도 진짜 만 빨리 24시간도 읽었어요. 안 걸렸다고. 네, 저는 책 읽는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안 걸렸어요. 예, 근데 예. 리버는 아마 진짜 대충 가독성.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덱들은? 이게 가독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리버가. 지금 한글을 잘 못 읽거나 근데, 아니 근데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오래 걸리는 건 아닐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대충 뭐 읽는다고 뭐 JYP가 이야기하면 뭐 대충 읽는 거라고 그냥 치면 근데 되는데 나보다 기억을 근데 훨씬 기억을 더 잘하니까. 잘하니까 내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합시다. 뭐 그게 더 어쩌라고. 네. 자연스럽다. 아니,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 JYP는 자기가 너무 관심이야. 나 빼고 나머지가 관심이 별로 없어서 책을 읽는 동안에도 나가 너무 나한테 커. 관심이 많아. 계속 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는 느낌이어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책 읽다가 되게 고소해. 나 아니 말고 나 그거 생각나. 우리 책골사 워크숍 갔을 때 네. 뒷풀이 할 때 네, 다들 컵에 다들 이름 쓰는 컵에다가 거. 자기 이름을 쓰는데 유독 한 사람만 나라고 썼잖아. 그치. 누군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참 그 웃기려고 쓴 거 가지고 여러 번 울고 먹고 있네요. 아니요, 네. 웃기려고 쓴 게 아니라고 너무 웃기려고 쓴 거예요. 그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야. 의식에서 나오는 거지. 거기 감이 나로 그거 웃길 수 웃기려고 있게 나라고도 아니야.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그거 웃기려고 나라고 써. 옛날에 딴 데서도 그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되게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웃기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깃집 이러면 박재원 고깃집이고. 그래 그런 데 가고. 자, 책 얘기 합시다. 네. 네. JYP 얘기 그만하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음. 아니 제가 그 지난 시간 방송을 복기를 해보면서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혼비님 말을 막는다. 응. 혼비님이 다른 데 가면 저렇게 생기발랄하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 책걸상만 오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말을 제대로 못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제 잘못 아닐까요? 근데 네. 새해 들어서 이제 바뀌었다 책걸상이 게스트들한테도 특히 고정 크루들한테도 많은 시간을 주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니 얼마 전에 냉구님이 댓글에 와 이제 혼비님도 아재들 사이에서 따박따박 말하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이 되게 그러니까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월요일에도 그냥 이렇게 그냥 나랑 시선 맞추면서 따박따박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 좋은 방송이었고 아마 그 여러분들 특히 그 오쿠다이데오 작품들을 좀 읽으신 분들은 뭐 혼비님 생각에도 동의하실 수 있고 또 그 제가 짚은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동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방송이었고 이제 굳이 그래도 이제 리버를 캡 재밌었던 이유를 옹호하자면 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네 너무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요즘을 배경으로 한 경찰 소설이 없어서 없어요. 그 오쿠다이데오의 그 혼비님은 좀 평가를 좀 박하게 했지만은 저는 죄의계적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죄의계적도 올림픽의 몸값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1964년, 맞아요. 1960년대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오쿠다이데오가 지금 뭐 CCTV라든지 아니면 DNA 뭐 지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그 최신의 범죄 수사가 통용이 되는 네. 현대 경찰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네. 요즘 근래 경찰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범인과 티격태격하는 그런 것들을 뭐 일본이 배경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독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생경한 포인트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버란 소설에서 상당히 저는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좀 점수를 줘야 할 소설이다. 저는 여기에 약간 반박인 게
그리려면 제대로 그렸어야 한다. 이게 수사물이잖아요. 그 수사물이고 범죄잖아요. 보통 그 범죄라는 게 그 사회상의 많은 것들을 반영해요. 왜냐면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라는 소설, 그 제가 범죄물을 좋아하는 이유도 범죄가 그 시대의 가장 문제점, 그 시대의 가장 약한 고리,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서 벌어지는 현실, 이런 것들이 펼쳐지기 너무 좋은 게 이런 경찰 수사물인데 그런 건 좀 약하지 않았나. 물론 YG님 말처럼 그 배경, 뭐 은퇴한 은행가라든지 뭐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 현대의 일본 배경을 잘 녹이긴 했으나 그것도 너무 얄팍했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이게 요새가 배경인 경찰 소설 자체가 오랜만이어서 반갑기도 한데 지금 시대가 이제 리버는 뭐랑 경쟁을 해야 되냐면 일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경찰 수사물 그 되게 유명한 이름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비밀의 숲이라든지 이미 OTT 서비스에는 YG님이 목말라 하시는 현대의 일본의 현실이 반영된 OTT 서비스들이 OTT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경쟁을 할 때도 리버는 좀 약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일본의 그 드라마 작가들이나 드라마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고 드라마화 해보려고 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오쿠다 히데오잖아요. 근데 리버는 아무도 안 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리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네. 아니 그리고 봐봐요 리버에서 내기합시다 우리. 내기하자. 내기합시다. 리버가 잠깐만요. 네. 이거는 내기를 하면 두 분이 내기하는 건 내가 말릴 생각은 없는데 혼비님이 불리할 것 같아요. 왜요? 요새 네. 그 영상물 제작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긴 다 팔리고 리버 판권 정도면은 팔리니까. 될 확률이 훨씬 네, 높지 않나. 저는 될 그리고 확률이 그럼 저 높다고 이걸로 생각합니다. 이걸로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기간이 중요해. 아니 근데 이게 돼도 망작일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 그건 또 아니 연출을 어떻게 해 왜냐면 따라서. 일단 아니 솔직히 내면을 묘사하고 캐릭터가 좀 약간 좀 생생하지 않다 뭐 네. 이런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네네. 스토리 자체는 네. 하나도 새로울 게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짜집기해서 그냥 배경만 레이와 시대에 던져놓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 뭐 않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네. 있어요. 아니 그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보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캐릭터 나오는 것도 좀 반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인격장에 나오잖아요. 다중인격. 그러니까 저 약간 다중인격. 그건 저는 약간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게 제일 문제야. 다중인격이 제일 문제야. 다중인격이 나왔잖아. 네. 그러면 다중인격도 이미 원형 고전들에서 너무 많이 썼지만 다중인격을 그리려면 이 다중인격을 제가 읽으면서 다중인격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어떤 거를 아는 쾌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다중인격을 다루는 일본 수사관들이 다중인격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어떤 법적 기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다중인격에 쓰여도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동안 봤던 다중인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오히려 좀 퇴보한 사람이 나오고 또 이제 한쪽에 난 너무 오글거렸어요. 여기서 오쿠다 히데오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한니발 렉터 같은 누구라고. 한니발 lek터 같은 그 자기 인격장애 나오잖아요. 아니 어디 한니발 렉터랑 비교해. 이 인격장애자도 너무 현실감 없이 그렸어요. 이 인격장애자만 해도 이 사람의 제가 아까 말한 내면이 막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걸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인격장애의 인물 자체도 너무 얄팍하게 한니발 렉터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게. 근데 이제 본인이 작가가 마음이 급하니까 한니발 렉터 같은 막 이런 거 붙이고 또 여기서 보면 전직 경찰이 나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미쳐가는데 그 미쳐가는 걸 독자가 느껴야 되는데 여기서 작가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 지금 이 사람은 선을 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옆에서 한마디씩 작가가 찝어줘요. 왜냐하면 안 찝어주면 사람들이 느끼게끔 자기가 못 그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작가가 먼저 가서 변사처럼 이 캐릭터는 지금 선을 넘고 있어요. 이 캐릭터는 지금 한니발 렉터예요. 이 캐릭터는 지금 이런 장애고 이 프로파일러는 지금 이런 너드예요. 라고 본인이 앞서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 그런 게 좀 별로였어요. 자, 피고 측 변론하시죠. 네. 아니 제가 굳이 변론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그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 네, 동의해요. 왜냐하면 제의궤적에서도 그 오쿠다 히데오가 되게 잘 못했던 게, 그러니까 오쿠다 히데오는 진짜 악한 사람을 못 그려요. 그래. 죄의 궤적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악한 사람을 진짜 못 그리네요. 악한 사람을 못 그려요. 하지만 여기서 선한 사람을 잘 그리느냐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오쿠다 히데오는 네. 그러니까 오쿠다 히데오는 악한 사람을 못 그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 동의. 네, 네. 그래서 오쿠다 히데오는 본인이 악한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떤 상황에 휘말려 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네. 규정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는데, 맞아요. 잘하죠.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뭐 원형을 이야기를 하지, 뭐 한니발 렉터 같은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애는 진짜 나쁜 놈이라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겠고, 이런 나쁜 범죄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개연성 있게 잘 못 그리는데, 네네. 이 리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네. 그 리버가 캡장에서 짱이 빠지고 캡장에서 짱이 빠지고 또 독자 입장에서 약간씩 좀 오글거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나쁜 놈들이 크게 이제 네. 용의자가 크게 3명의 네네네. 용의자가 등장하는데 그 3명의 용의자 중에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첫 용의자 외에 방금 혼비님이 이야기한 두 사람은 네. 오쿠다 히데오가 캐릭터 설정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형사가 이제 선을 넘는, 네. 이제 그 뭐 저희가 지금 스포일러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청취자분들이 읽다 보시면 이 사람이 이야기였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그것도 저는 좀 약간 과장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네. 저는 또 요즘에 그 일본 소설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앵글을 좀 네, 바꿔서 네. 캡 재밌는 부분은 그 스토리일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스토리죠. 캐릭터는 뭐 원래 묘사를 열심히 안 하는 분이니까 네.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재밌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스토리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약간 캐릭터 얘기만 걱정돼서. 너무 해서. 근데 사실 캐릭터가 스토리이기도 해서.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이제 10년 전에 일어난 두 건의 네. 연쇄살인 사건으로 보이는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이제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수법으로 이제 희생자 2명이 또 살인을 당했고, 이제 당장 이제 그 두 군데 시에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현과 현 경계를 경계에서. 흐르는 강이라서 네. 네, 근데 그 저는 이제 잘 몰랐었는데 그 가와바티 야스나리의 설국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 야스나리가 1968년인가 노벨 문학상을 네. 받은 그 야스나리의 설국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설국의 첫 문장이 그 국경의 터널을 지나자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그 군마현에서 넘어가는 터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저랑 같이 벽돌책 함께 읽기 모임 열심히 하시는 그 소피아님이라고 하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리버를 같이 읽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군마현이 거기 등장하는 군마현이다라고 이제 알려줘서 알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군마현이랑 그 군마현 옆에 있는 현에서 네. 이제 살인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제 두 현의 경찰이 경쟁하는 상황이 네. 생기는 거죠. 그 리버는 이제 그것도 네. 그 스토리의 한 이제 축이고, 중요한, 네. 예, 중요한 축이고, 그런데 이제 한 현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심을 하냐면 10년 전에 거의 용의자로 잡혔던 맞아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당시에도 이제 두 현에서 살인 사건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냥 두 현에 있는 경찰을 위해서 합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었어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용의자를 한 명을 특정을 했어요. 근데 그 합동수사본부의 많은 경찰들이 두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이다라고 딱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의자는 아까 혼비님이 이제 그 인격 장애가 있는 네네. 그 용의자인데, 하나는 살인을 저지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하나는 너무나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기소를 못하고 그 풀어줬는데 이제 그쪽에서 잡은 10년 전에 그를 잡았던 경찰들은 여전히 그놈이 용의자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을 다시 이제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뭐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뭐 했냐, 알리바이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막 CCTV 같은 걸 막 돌려볼 것 아니에요. CCTV를 막 돌려봤더니 고급차를 몰고 피해자가 발생한 그 현장을 배회하던 남자가 네. 특정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남자는 알고 봤더니 그 한 도시의 유력한 네. 유지 시의원의 네. 그 아들. 아들인데 히키코모리인 맞아요. 거야. 네. 그래서 낮에는 그냥 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밤만 되면은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고급차를 몰고 네. 돌아다니는데 계속해서 그 피해자가 발생한 곳과 겹치는 거죠. 동선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특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한 명이 이제 특정이 되고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용의자 중에서 이제 누가 진짜 범인일지를 좁히는 것도 이 리버라고 하는 그쵸. 소설의 이제 중요한 스토리의 한 축인 거죠. 그 용의자 3명 중에 누가 범인인지 두 분은 맞췄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분명히 호미님이 또 욕할 거니까 아니에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대목도 저는 오쿠다 히데오가 성공하지는 못했다. 뭐 어느 대목이요? 범인을 감추는 거. 그 범인을 감추다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그 대목이 저는 2권의 한 중반까지는 밀당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균형이 이제 2권의 중반 이후에는 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2권 중반쯤에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라고 짐작했고 그대로 끝났다. 아니요, 근데 이제 그 끝나는 방식이 그건 다 맞출 수 없죠. 이건 스포여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끝나는 방식이 저는 부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별로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난 방송도 그렇고 계속 구체적으로는 YG가 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부족하다, 원래 저 오쿠다 히데오는 이런 거 잘 못한다 이러고 쭉 얘기했는데, 근데 하여튼 결론 총점은 캡장 재밌다로 나니까 이제 그걸 자꾸 여쭤보는 건데. 근데 혼비님은 좀 전에- 결말 저요. 예측했습니까? 저는 좀 전에 YG님이 얘기했던 그 서사 자체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두 팀이 공조를 했고, 그리고 공조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한 팀에서는 한 범인한테 완전 꽂혀 있던 걸 이쪽 수사본부에서는 되게 좀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이게 두 공기가 다른 그 이제 두 현이 이제 공조하는 그 부분이 전 제일 재밌었고, 사실 저는 범인을 1권 한 3분의 1, 2에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르쳐 주잖아요. 아까 슬쩍, 3명 중에 슬쩍. 한 명인데, 아니 그때 그런 게 나와요. 제가 너무 추리물을 많이 읽은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읽었지. 데이트 앱에서 남자를 만나는 여자들을 타깃 삼아서 죽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죠. 앞으로 그럼요. 나오는 그 정도. 그거야 뭐. 데이트 앱에서 남자를 만나는 젊은 여자들을 타깃 삼아서 죽이는데 강간하진 않았어. 이 두 가지가 너무 클리셰처럼 제가 읽었었던 책에서, 이건 증오 범죄거든요. 그리고 증오 범죄고, 그리고 이런 증오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쩍 가르쳐 주잖아요. 네네네. 슬쩍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독자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네. 그리고 작가도 그렇게 감출 생각은 없었던 감출 것 생각 같아요. 없어. 그러니까 네. 독자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 인물들 중에서 경쟁하는 두 현의 경찰들 중에 이제 한쪽 현의 경찰들은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따져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그 기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명확히 잡히지 네.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이 너무 재밌죠. 그 과정을 네. 저는 이권 중간까지 굉장히 이제 잘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냥 그렇게 밀어붙여도 저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동의.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맞아요. 오쿠다 히데오가 욕심을 부리는데, 네. 그 욕심이 저는 좀 와장창했죠. 과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아무리 경찰 수사 일지어도 솔직히 저는 해결 방식이
정확히 CCTV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 그건 너무 아니란. 그리고 이제 YG님이 말한 그 부분부터 이제 오쿠다 히데오가 벌린 걸 수습해야 되니까 무리수를 막 던져서 막 갑자기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막 마지막에 가서 마술처럼. 그 CCTV나 과학 수사 때문에 네. 현대를 배경으로 한 경찰 소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재미가 거죠.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아 제발 CCTV로 해결할 거라면 이런 걸 쓰지 말라고 아니, 약간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그 대목은 저는 네. 그 너무 지금 혼비님이 네. 약간 이 리버를 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워, 아니요, 너무 저는- 이제 저는 너무 CCTV 싸워. CCTV 아, 너무 아니라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미스터리 작가들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잠깐. 아니면은 무슨 그 자기들만의 뭐 밀실이나 뭐 이런 세계 같은 걸 만들어 아니 놓고서 잠깐만 저 정정할게요. CCTV가 나오는 경찰 소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CCTV가 되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게 대단원의 한 방으로 쓰이니 안 쓰이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맞죠. 네. 그건 맞죠. 네. 예, 그건 맞죠. 근데 또 사건들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테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오늘 두 분은 어쨌든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말이 뭐 혼비님은 와장창 무너졌다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너무 욕심을 부렸는데 차라리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도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게 경찰 소설인데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경찰들이 굉장히 피곤한 일정들을 소화하는데 그렇게 그 피곤함이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못 그렸어 그것도. 그래서 이게 경찰 조직의 무슨 생리와 구조적 갈등, 뭐 수사 과정에서 발견하는 힘겨루기, 뭐 해소의 과정, 그리고 엄청나게 고강도의 어떤 노동 막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잘 그려지지 않았다. 저 리버를 보면서 저는 네. 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한국 경찰보다는 좀 널널하게 일하고 네. 노르웨이나 스웨덴 경찰보다는 굉장히 빡세구나. 빡세구나. 아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저는 스웨덴 그러니까 경찰보다는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 정도는.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피곤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내식처럼 아 지금 이 형사들 피곤하다는 걸 쓰고 있구나. 근데 끝이야. 그걸 근데 딱 먹었을 때 아 그러니까 나도 너무 저는 피곤해. 그 대목은 편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편집의 문제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이게 덜어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영상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많이 덜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러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덜어냈다고요? 그러니까 분량을 부분을 많이 쳤다. 원래 묘사를 더 아니, 했는데 분량을 많이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변호를 아니, 친척이에요. 그게 오쿠다 아니고 히데오랑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리버라고 하는 소설을 오쿠다 히데오가 훨씬 더 사실관계 확인 안 된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길게 쓸 수 있었어요. 올림픽의 몸값이라던가 제의궤적 이런 걸 맞아. 보면은 훨씬 더 길게 쓸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많이들 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이 오쿠다 히데오가 리버라는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니었다고 저는 그럼 생각해요. 도대체 뭘 드러내고 싶은 거야? 지금 경찰 아니 그러면 훨씬 더 길게 썼으면 JYP가 더 싫어했을 잠깐,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혼비님께서 추천하는 그 경찰 작가의 경찰 소설을 한번 네네. 들이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다카무라 가오루라고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인기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완전 대작가. 미야베 미유키보다도 훨씬 대작가. 다카무라 가오루라는 가오루? 작가의 레이디 조커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 레이디 조커 들어는 봤다. 정말 경찰 소설의 최고봉이고 근데 왜 상도 그동안 휩쓸었고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이렇게 경찰 소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기회가 없었어요. 다카무라 가오루 가오루의 레이디 조커를 보면 정말 아까 YG님이 극혐하는 막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서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정말 드라이하게 묘사하는데 그 묘사에서 저 사람의 심리가 보여. 그러니까 YG는 다카무라 가오루 아세요? 그러니까 그 다카무라 가오루를 혼비님이 극찬을 하시길래 제가 메모장에 검색을 해봤어요. 읽었나 안 읽었나. 왜냐하면 제가 뭔가 좀 귀에 익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딱 한 작품 읽었더라고요. 그 마크스의 산이라고 하는 2권짜리 작품을 읽었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지루하죠. 장황하고. 네, 엄청 그러니까 장황해요. 그 장황하고 지루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다카무라 가오루를 그 다음을 안 읽었어요. 어렸어. 근데 저는 그 레이디 조커라고 하는 작품이 그 미야데 미유키의 화차가 2위고 그게 그 1위 일본 맞아요. 독자들한테 더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1위로 꼽혔다라는 건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화차보다 재밌다고? 저는 그랬어요. 화차보다 문학성도 엄청 일본 뛰어나고. 독자들은 화차보다 재밌다라고 평가를 했대요. 그 두껍습니까? 두껍죠. 3권짜리예요. 3권짜리죠. 네. 근데 그 다카무라 가오루가 그러니까 마크스의 산이 재밌기 힘들어. 그 아니, 책은 좀 근데 저도 이제 별로였어요. 일단은 그 다카무라 가오루는 한 세대 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오쿠다 히데오가 59년생이고 미야베 미유키가 1960년생이고 히가시노 게이가 1958년생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약간 60년대 전후로 한 묶음이잖아요. 근데 다카무라 가오루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게 1953년생이에요. 3년생. 네네네. 뭐 나이 차이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막. 기리노 나소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작가 있잖아요. 네네. 아웃 뭐 이런 걸 다크 이런 걸 쓰신 분 네. 제가 글도 좋아하는 다크하죠 그분은. 예, 그러니까 기리노 나소가 1951년생이고 그다음에 하루키가 49년생이고 마이클 코넬리가 1956년생이니까 사실은 좀 세대가 완전 달라요. 다카무라 가오루는 한 세대 위에요. 한 세대 위. 뭘 한 세대 위에 한 7살이나. 아니 근데 경험이 사회 경험이 완전히 다르죠. 3분의 1세대. 왜냐하면 1953년에 아니 오쿠다 히데오하고 다카무라 그 가오루하고 나이 아니, 차이는 달라요. YG랑 나랑 나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냐면 왜 그래? 그게 아니고 한 세대 왜냐면 1960년대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1980년대를 경험한 사람이랑 그렇죠. 1990년대를 경험한 사람이 너무 다르잖아요. YG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맞네요. 다르다고 거기는 다르죠. 다르다고. 네. 아니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YG나 혼비나 다 같은 세대라고 아니 생각한단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작가로서 자신의 원초적인 경험을 한 연대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만약에 제가 10살 때 겪었던 일을 쓰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저도 그 제가 그 마크스 산을 읽고 나서 이 연도를 다 내가 작가 연도를 다 내가 메모를 해놨더라고. 태어난 연도를. 너무 YG 같다. 네. 왜냐하면은 그 마크스 산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가 배경이에요. 1970년, 1990년대 초까지가 배경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딱 10대 후반 20대 때 그런 걸 경험, 전공투 세대 뭐 이런 걸 경험한 네네네. 거지. 학생운동, 좌익 학생운동, 네네. 그다음에 그 갈등, 네. 그 마크스의 산에 이제 그런 게 네. 그 모티프가 되어가지고 네. 나오거든요. 아 근데 제가 어쨌든 마크스의 산은 무슨 뜻입니까? 산이 마운틴이에요, 뭐 애시드예요, 뭐. 산이에요. 산이에요, 산. 진짜 그래서 산. 책을 마운틴? 딱 펼치면은 그 일본의 그 마크스라는 산이 있어요? 아니 마크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 게 아니고 마크스는 그 소설의 중요한 이제 설정에서 중요한 설정으로 나오는 거고 그 산은 그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그 산장이 있는 그 오, 뭐 맞아. 일본의 그 일본 알프스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기억력 짱이다. 네. 그 기억력 캡짱이다. 진짜. 여름은 오래 YG님. 그곳에 남아는 가루이자와가 가루이자와가 배경인데 그 가루이자와가 있는 산이 일본 알프스라고 하는 큰 산맥에 있는 산일 거 그 동네일 거예요. 도쿄에서 한 맞아요.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보단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에 엄청난 높은 봉들이 있는데 그 높은 봉들의 등산로가 책을 딱 펼치자마자 딱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산이 맞아요. 중요한 모티프예요. 중요한, 중요한 네. 모티프예요. 아무튼 마크스의 산은 전 추천하지 재미없다니까 않고 빼고 레이디 조커. 는 뭔 내용이에요? 아 레이디 조커 보셔야 돼요. 레이디 조커는 그 세 권인데? 시대의 배경도 다 들어가 있고 인물들이 점점 미쳐가는 그리고 한 인물들만의 배경 설명을 하다 보면 일본이 겪고 있는 어떤 밑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어떤 문제점, 경찰 수사의 피곤함 이런 것들이 맞아요. 생생하게 드러나는. 마크스 산에도 진짜 경찰 수사들의 피곤함 그다음에 그 읽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초반의 그 일본 사회 그치. 그다음에 막 그 등장인물들의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지루해요. 아 근데 마크스의 산이 너무 지루해. 그 내가 시리즈의 첫이어서 왜 세팅을 해놔야 될 게 많은 거야. 거기 등장하는 형사가 고다 경사. 고다 경사. 네네네. 아니 거기 그 레이디 조커에서도 경사예요. 고다 나 거기서도 경사고 아니 왜 승진 안 경사 났어 해? 경사. 그 읽기 고단하겠다. 아 근데 레이디 조커를
고단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고단의 형사 얘기 보려면 근데- 고단하겠다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안 저는 받아주네. 왜 고단한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크스의 산만 해도 1993년 작품이에요. 그죠. 방금 제가 보니까. 네네네. 근데 레이디 조커가 그 똑같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세 번째인가 작품이죠. 네. 두 번째인가 세 세 번째인가. 번째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그것도 있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쓰인 거죠. 쓰신 건데 나중에 계고에서 좀 약간 매끈하게 이제 딱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적 배경이 네. 또 한 또 20-30년 그쵸. 차이가 있죠. 근데 약간 4.321 느낌의 공력을 갖고 있어요. 그 책이. 오 잠깐만 나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네. 내가 무슨 80년대 90년대 일본 형사들의 고단한 삶이나 경찰이 썩은 이야기를 내가 3권이나 읽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4.321 공력이라 그러니까 네. 눈이 번쩍 뜨이는데 약간 그 문법도 비슷하고 반델세. 캐릭터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범죄의 종류는 뭡니까? 거기도 연쇄 살인입니까? 거기는 산업 그 무슨 되게 유명한 산업 스파이? 아니 되게 유명한 무슨 모리나가 그러니까 레이다 맥주- 조커는 맥주- 레이다 조커 레이다가 아니고 레이다 레이디. 아, 레이디. 레이디 조커는 저는 설정을 알아요. 우선 1983년인가 2년에 아니, 잠깐만, 실제로 일어난 읽은 일본에서- 사람한테 들을게. 아니에요. 모리나가 캐러멜 아니야 모리나가 아니고 무슨 맥주 회사인데 그 맥주 회사에 내가 독약? 독극물을 타겠다 뭐 아, 해가지고 이제 협박, 되게 이슈가 협박이 되게 커다란 일인데 근데 어쨌든 그냥 지금 다카무라 가오루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 레이디 조커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왜 저한테 그런 게 있어요.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후회하는 책 한 10권이 있거든요. 그중에 상당수가 또 YG 픽이에요. 저는 스테이션 11 읽었을 때도 와 이 책 안 읽었으면 너무 후회했겠다. 그리고 그 누구나 볼 수 없는 빛, 우볼빛,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볼 모든 수 빛. 없는 모든 빛. 그것도 와 이거 안 읽었으면 진짜 All the light 억울했겠다. we cannot see. 거기서 거기 차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엘버트 허시먼 이렇게 있다면 레이디 조커도 저한테 와 이 책 안 읽었으면 너무 그건 후회했겠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레이디 조커요. 전 그 어디가 제가 좀 신뢰할 만한 어떤 분이 가장 존경하는 추리소설 작가라 그래서 읽었었는데 그래서 레이디 조커를 읽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그 가끔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보면 마틴 베르크 시리즈 읽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사실 마틴 베르크 시리즈도 경찰 수사물이고 1권부터 10권까지 아주 지루하게 가는 근데 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틴 베르크보다 레이디 조커가 훨씬 재밌어요. 근데 문학성이나 깊이는 훨씬 더 있어요. 혹시 그래서 지루한 거 아닙니까? YG나 JYP한테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마틴 베르크처럼 지루하진 않아요? 마틴 베르크 읽으셨어요? 뭐 한두 개 읽었을 거요. 별로였죠 취향. 네, 약간 그것보단 재밌어요. 너무 잔잔해요. 그 집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다카무라 가오루 이야기를 하니까 음. 그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은 혼비님이 그 리버를 욕한 이유를 다 알겠어요. 우리 취향이 너무 반대구나. 혼비님이 이야기한 그게 그 마크스의 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혼비님이 이 수사 일지를 리버나 통해 오쿠다 히데오에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맞아. 마크스의 산에도 자, 다 두 들어가 분, 있어요. 적어도 경찰 소설 분야에 있어서는 두 분의 취향은 완전 다르다. 양립할 수 없는 걸로. 근데 저는 또 YG님한테 약간 설득당해서 타협 안 되는 걸로 합시다. 리버가 되게 트렌디하고 모던한 느낌의 경찰 소설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게 예를 들어 우리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YG는 예를 들면 그 우리 그 용의자 중에 한 명 그 공장 노동자 그 트럭 모시는 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로 그리는 게 딱 좋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걸 그릴 거면 그 공장 노동자의 삶이 일본 현재 시대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되게 박봉에 시달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몰렸고 해서 그 사람 캐릭터를 통해 시대상이 조금 보이는 저는 이제 이런 걸 원하는 왜냐하면 거고 과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리버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리버에서는 터치조차 안 하잖아. 경찰들이나 아니면은 그 용의자들의 과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그 혼비님이 추천하는 그 작가의 레이디 조커는 저는 안 읽어봤고 그 미야베 미유키 이유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마크스의 네. 산 같은 경우 제가 읽은 마크스의 산 같은 경우도 진짜 다 나와요. 심지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의 삶까지도 맞아요. 다 나와. 맞아요. 그 좀 중간 정도에서 좀 타협하지. 잠깐 두 분 어떤 다 소설은 너무 그런 게 없고 어떤 소설은 너무 많죠. 많고. 근데 두 분 다 미야베 미유키 이유 읽으셨어요?
이유? 이유는 안 봤어요. 저는 미야비 미유키 다 읽었죠. 이유 어떠세요? 이유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유만 해도 너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야비 미유키랑 그 다카무라 가오루. 다카무라 가오루가 또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미야비 미유키는 그냥 사실은 미야비 미유키는 그 가해자는 사실 그 시스템이고 그죠. 그다음에 너무 그 사회주의.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네네. 호우적대는 사람들 이야기를 그냥 쭉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오쿠다 히데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오루는 정말 그냥 진짜 그 배경에 있고 그 배경에 뭔가 온갖 사연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어쨌든 저는 레이디 조커가 최고 걸작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아마 레이디 조커에 진입을 해보려고 그 첫 시리즈인 그 마크스의 산이라는 걸 제가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이디 조커만부터 시작해도 돼요, 사실. 근데 저는 근데 마크스의 산을 읽고서 약간 질렸어요. 그거 좀 질릴만해. 그것도 세 권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마크스도 엄청 길어요. 2권이네. 2권. 네네네. 기록 보니까 2권이에요. 그래서 못 넘어갔어요. 아 맞아. 레이디 조커부터 읽으셔도 되고. 근데 방금 리버랑 그 미야베 미유키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리버가 미야베 아니라 그러니까 오쿠다 히데오랑 히데오랑 오히려 이유랑 그 미야베 미유키가 오히려 저는 좀 한묶음인 것 같다. 근데 미야베 미유키가 리버를 가지고 그렸다면 분명히 그 사람 스타일은 세 권 나왔겠지. 3권. 그치. 그리고 이제 거 데이팅 앱에서 살해당한 여성들을 통해서 데이팅 앱의 문제점 그리고 일본 현재 여자들이 받고 있는 여성 혐오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또 쓰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저는 와이즈님한테 그래서 설득당한 게 이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게 오히려 좀 또 신선하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 미유케님이 미야베 미유키 미미여사가 네. 요즘 현대물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네. 애도물로 가가지고 네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도요. 네. 그러게. 어쨌든 오쿠다 히데오의 리버가 저는 너무 그런 게 안 들어가서 너무 얄팍해서 아쉬웠고 YG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 이제 트렌디하게 네. 쭉쭉쭉 가는 게 우리 좋았다. 설날에 화해합시다. 레이드 조커 읽어볼게요. 하여튼 읽어보세요. 저 혼비님이 이거 읽느라고 고생했어요. 레이드 조커 읽어볼게요. 혼비님이 리버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거의 대부분의 거를 네. YG는 작가의 의도다. 네. 아니 아까 심지어 편집자가 드러냈다까지 일부러 나왔어. 그걸 안 쓴 거다. 네. 편집자가 일부를 줄인 거다 이런 얘기로 이제 하셨는데 아무튼 뭐 전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씩은 공감하는데 그 트럭 운전하는 그분의 네. 그 지난 10년에 대한 묘사가 너무 없는 부분 이런 건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왜 이거를 추적을 안 하지? 이런 얘기는 확실히 빠진 거 아닌가 싶긴 했는데 뭐 그게 작가의 의도고 그런 모호함을 추구했고 그냥 뭐 그랬다면 뭐 저 JYP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전문가잖아요, 나름. 제가요? 네, 의사시잖아요. 아, 네네. 어쨌든 제가 몰라서인데 여기 보면 다중인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거의 마술처럼 컨트롤하는 나 지금 소름. 그 마크스의 산의 가해자도 다중인격이야. 근데 되게 복합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전 기본적으로 그 다중인격 싫어하잖아. 다중인격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다중인격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캐릭터 아쉬웠어. 아쉬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무슨 프로파일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쵸? 말 안 네. 되는 거 맞죠? 그것도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즐겁게 저도 연말에 잘 읽었는데 네. 지금 쭉 듣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말도 안 되는 부분 까먹고 있었는데 그 부분 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이거 이런다니까. 아니 지금 이제 마무리해요. 저 지금 보니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새삼 떠오르는 게 모방범 같은 건 참 훌륭한 소설이구나. 모방범 재밌죠. 네,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3권인데도 내가 정말 열심히 읽었던 걸 보면 네. 그럼 저 하나 여쭤볼게요. 저 이제 마이클 코넬리의 시인을 앞두고 있잖아요. 리버랑 시인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시인이지 100%. 시인이죠. 100% 시인이지 그거는. 그럼 캡장이 그럼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그거는 캡장? 왕킹 대박장. 아니 그건 그 제가 쉬는 시간에 잘 배웠잖아요. 네. 쉬는 시간에 찢었다. 킹 왕짱 대박 찢는 거지. 알겠습니다. 마이클 코넬리는. 네. 어쨌든 재밌었어요. 마이클 코넬리는 대중적 경찰 소설의 거의 최고봉입니다. 네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시고요. 네. 자, 제 레이드 조커
연휴 때 읽는다. 아, 네, 레이디 설 독서. 연휴 때 읽는다, 아, 저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1권 읽는데 아니다 그러면 집어 던지기. 아, 저 때문에 3권까지 다 읽지 말기. 설 연휴 때 읽는다. 알겠습니다. 상권까지 다 읽고 욕하겠다. 나도 마이클 코넬리 다 읽는다. 네. 마이클 오넬리는 연휴에 다 못 읽어요. 너무 많아.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